네,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늘고 있는데요. 또 대형 병원들의 방역망이 뚫리면서 메르스 공포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는 3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전격적으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강은날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 기자, 메르스 확진자가 이제 3자리 숫자인데요. 사망자도 또 늘었고 네. 충북 강원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로 확진자가 108명이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 메르스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예.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이렇게 3자릿수를 넘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로 발병 22일째고요. 밤 사이에 확진자가 13명 늘어서 108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그동안 환자가 없었던 그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에서도 환자가 각각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지역 병원이나 지역 사회에서 감염된 분들은 아니고요.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이후에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추가 확진자 13분 중에 10분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나머지 환자분들은 이제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한림대 동탄병원에서 각각 한 분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망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2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 9명이 이렇게 되고요. 예. 이번에 발생한 사망자는 이제 60대 남성분 1분이랑 70대 여성분 1분 이렇게 2분인데요. 이분들 모두 이제 지난달 27일에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예. 같은 공간에 있던 14번 환자 이분에게서 옮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분 다 고령인데다가 또 기존에 다른 이제 질환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건강이 악화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일단 현재로서 격리자는 3,439명이고 어제보다 500명 정도 이제 늘어난 겁니다. 격리 해제자는 600여 명이고요. 검사 받는 사람은 현재 200명 정도입니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1명 그리고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하신 분이 한 분 늘어서 총 4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릴 점은 이제 환자가 좀 더 늘면서 환자가 거쳐간 그 경유병원도 좀 추가가 됐는데요. 네. 그 이대 목동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그 서울 시내 대형 병원들이 경유병원으로 포함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그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중에 만삭의 임신부가 있어서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데 네. 1차에서는 양성이었는데 2차에서는 음성이었단 말이죠. 네. 최종 판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뭐 다행히 2차에서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현재 추가 검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상 그 1차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 국내 의료진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예, 하죠. 예. 국내에서 이제 임신부가 감염된 게 처음인데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거의 뭐 없다고 하니까요. 예. 그 최종 뭐 양성 판정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좀 확률이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누차 얘기를 해 주셨지만 좀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을 좀 더 짚어드리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임신부가 메르스에 감염돼도 예. 태아에게는 옮겨지지 않는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고 예. 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도 엄마나 태아 모두 안전하다. 안전한 약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우려하지 말고 반드시 꼭 약제를 써서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임신을 하면 이제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기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면역력도 이제 떨어지고요. 그래서 호흡기 관련 그 감염 질환에 걸리기 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주의하신다는 게 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예. 노약자들처럼 마스크 이제 착용하시고요. 또 손 자주 씻으시고 사람 많은 곳 좀 피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시면 좀 안전하시겠고요. 증상이 의심이 되면 바로 이제 메르스 콜센터 지역번호 누르시고 120 지역번호 누르시고 120 이렇게 예. 콜센터로 상담을 하시고 예.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들 아까 이제 그 강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대 목동병원, 서울 성모병원 아무튼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방역망에 구멍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초 보면은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게 5월 20일입니다만은 예. 정부가 이와 같은 병원들이 예. 보면은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고 경유한 병원이다 밝힌 게 6월 7일이에요. 18일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 감염자들 입장에서는 예. 자신이 감염자인지 모르고
아프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는 충북 예. 또 강원도 보면은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행인 것은 예. 뭐 저는 뭐 저희가 아는 것은 뭐 사실 뭐 평균 상식적인 뭐 의학 상식을 갖고 다만 전문가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 아직까지는 병원 내 감염이고 그 병원 내 감염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것이 이동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역 감염은 아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앞서 우리 강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임신부라 할지라도 손 씻고 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말고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겨울철 바로 독감 예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제죠. 국회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메르스 하니까 뭐 마치 그야말로 뭐 불치의 병 어떻게 보면 뭐 씻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인 양 우리한테 아주 무서운 두려움,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스페인 독감이 옛날 조리 독감입니다. 사스라는 거 있죠. 2003년에 막 예, 예. 중국을 창궐했던 사스 독감이 일반 서양 고양이를 갖다 숙주로 하고 있는 고양이 독감이에요. 홍콩 독감 뭡니까? 돼지 독감입니다. 숙주가 돼지예요. 이번에 이것 메르스라는 것은 중동에서 낙타 독감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 뭐 지금 아직까지 더 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폐렴이나 어떤 증상은 아주 독한 감기보다는 한 독한 감기가 한 7 정도의 어떤 고통이라면 한 3, 4 정도의 고통이 있더라. 예, 예. 맞상 당해본 사람들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다음에 보면은 일단 치사율도 보면 폐렴하고 큰 차이가 없다. 우리의 지나친 공포심을 갖고 왜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까요?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왜냐니까 뭐 결핵이다, 콜레라다, 이질이다, 장티푸스다. 아마 이거보다 더 독한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메르스라는 게 2012년 첫 발병 이후에 예. 아직 3년밖에 되지 아니했고 거기다 백신도 없고 딱 떨어지는 치료약도 아직은 개발 못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갑자기 보면은 저 출발 나흘 앞두고 좀 미국 방문 일정 아침 오늘 오전에 네네. 취소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보면은 결국 지금 20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예. 한 4천여 명이 지금 격리되었거나 내지 격리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4천여 명 넘는 격리자나 격리 해제자 중에서 실제 감염된 사람 108명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앞서 리포트 하신 대로 9분인데 그 9분도 보면 기저질환이 많았던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공포심은 갖지 말자 하는 것이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확진자, 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조치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네. 격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한다고 하고 또 네.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뭐 보십니까? 최선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당초 보면 이게 보면 핸드폰으로 추적한다는 얘기 왜냐니까 예, 예. 예. 뭐 처음에 보니까 어떤 분은 사실 그 감염 의심이 물론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네. 그 저 순창 분이죠. 순창의 의사 선생님은 또 부부가 같이 또 보면 저 필리핀 갔다 오시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 또 혹시 이런 얘기 있죠. 처음에 이 사건 났을 때 어느 강남에 있는 어느 주부분은 갑자기 골프 치러 예. 어디 전북에 맞아요. 내려가시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또 그런 아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직까지 원인을 완벽하게 우리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예. 또 정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자가격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14일 동안 격리 꼬박 물론 본인으로 봐서 고통스럽겠죠. 14일 동안 집에 있는 것이.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위험 혹여라도 조그만 가능성이 있으면 안 다니는 게 좋죠. 뭐 예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콜록콜록 다니면 폐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핵을 폐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폐병 환자다 그러면서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인을 잘 모르는 가운데 콜록콜록 하면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하는 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방역 당국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써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최경환 총리 대행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근데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려다가 이게 네. 그 총리 대행한테 넘어간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장관하고 부총리하고 그 어떤 그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잘 안 맞는다든지 말이 엇갈린다든지 예.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런 지적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침에 예.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예. 그 취소 연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연관이 있다.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어제도
나온 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아직까지는 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도 아닙니까? 네. 예. 우리가 보면 무슨 뭐 중대본도 있고 뭐 지원대책본부도 있고 뭐 응급대책반도 있고 한 5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총 컨트롤 타워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결정과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무엇을 갖다 폐쇄하자, 오케이 폐쇄하자. 이거 누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했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그런 후폭풍들, 반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갖다가 결단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되는 건데 예. 현재까지 최경환 부총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갖다 지금 맡겨놓고 있지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영표 장관도 최경환 부총리도 두 분 다 경제 전문가지 방역 전문가, 보건 전문가는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나름대로 먼저 김호주 교수가 있는 또 그쪽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인데 마침 보니까 10시 반에 문영표 장관이 그냥 정례 브리핑 비슷하게 브리핑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방미를 취소하는 이런 마당에서는 예. 현재 총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총리 직무 대행인 최경환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예. 격에도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문영표 장관보다는 총리지 않습니까? 총리 직무 대행이 하는 것이 예. 맞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다는 걸 좀 보여주려 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 기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2차 진원지라고 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증가세가 좀 멈춘다 했더니 다시 좀 증가세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다른 대형 병원이 3차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차 유행지 그리고 슈퍼 전파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로서는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예. 이제 상태인데요. 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 슈퍼 전파자를 뭐 어떻게 막느냐 이제 그걸 막는 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전파자 이제 3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초에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가 38명 감염시켰죠.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째 환자도 34명 감염시켰고요. 마지막으로 건양대병원, 대청병원에서 이 병원을 거친 이제 16번 환자가 총 14명을 감염시킨 걸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예. 이 또 다른 슈퍼 전파자를 양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오늘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폐렴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수조사한다. 그래서 감염 여부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이분들은 예. 이동이 이제 금지된 상태에서 그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 통해서 병력 확인하시고 또 의료진의 이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보건당국이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병원 간의 전파 이제 차단하는 거 그리고 격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네. 뭐 앞서 이제 병원명을 공개하고 또 이제 환자 공유 시스템을 뒤늦게나마 이제 가동을 하고 또 격리자 위치 추적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이러한 이유에서인데 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협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경환 총리 대행도 이제 밝히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메르스 환자 접촉한 사람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병원을 이곳저곳 뭐 이렇게 가거나 네. 또 뭐 병문안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자제해라 이런 네네. 얘기인데 아까도 이제 황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감염 사실 숨기고 외부 출입을 하거나 특히 자가격리자 분들께서 뭐 어디 멀리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병원 간의 전파나 또 지역 사회 이제 전파 우려를 키우는 사례들이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격리자가 지금 3,000명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보건당국에서 1대1로 관리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쉽지 이제 않겠네요. 불가능하고요. 물론 보건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더 확산을 막으려면 예. 이 격리자분들이 스스로 좀 굉장히 인내를 해주셔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인내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이런 좀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서 3차 유행 막고 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이번 주 안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방미 연기 결정은 잘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그럼요. 보세요. 왜냐하니까 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 국가 간의 외교는 외교고 또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에 4대 독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병이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 그때 두 사람 다 가서 그 안에서 집에 틀어박혀서 애
병구안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어머니는 애를 병구안하고 아버지는 나가서 먹거리를 갖다 챙겨와야 됩니다. 역할의 분담이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동북아를 둘러싸고 얼마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격동치고 있습니까? 격동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다 좀 북한의 어떤 북한 리스크라든가 또 일본 당장 보면 지난 4월, 5월에 보면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가서 신미일 어떤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만 좀 왕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 또 SLBM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예. 북한 문제 또 중국하고 우리 또 AII 우리 한번 쫙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된 거는 수천 개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메르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백신이 발명이 안 됐을 뿐이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독감이니 네. 홍콩 독감의 일종이에요. 독감은 당연히 전염성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대통령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있는 한미 간에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순간에 그런 어떤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럼 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거니까 뭐 예.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당장 보세요. 뭐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올 7월, 8월 우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무슨 해입니까? 분단 70년 아니에요? 특히 보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어떤 뭐랄까 불확실성, 위험성이 전부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에 하나 6월이나 7월 중에 북한이 늘 그래왔듯이 예. 로켓을 발사한다고 쳐봅시다. 다음에 북한은 항상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네. 한 달 내 2달 이내에 반드시 핵실험을 합니다. 4차 핵실험을 한다고 칩시다. 예. 그때 우리가 그런 등등의 것들 갖고 한미 간에 그냥 물샐 틈 없는 공조를 갖다 유지해야 될 판에 예. 아니 뭐 오늘 보니 김성우 수석은 보니까 뭐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 양해를 구했다. 그게 양해 구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 사실 그래요. 한미 간에 하트라인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그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뭔가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것은 대통령 양국 어떤 외교 실무지, 외교 국방 경제 실무진들 간에 충분한 의제를 조율해서 마지막 대통령들 간에 만나서 국가 원수 간에 최종적 결판을 주고 뭔가 스킨십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이 없는 가운데 만약에 그런 한반도 리스크가 또 발생한다고 쳤을 때 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예. 난사, 군도 문제라 여러 가지 생겼을 때 대통령 그제 가서 화들짝 놀라서 전화한다고 과연 매끄러운 대화가 될까요? 글쎄 뭐 홍보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빠른 시기로 일정을 재조정한다고는 하니까 근데 저도 궁금한 게요. 예. 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 일정을 재조율하기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 국가 원수 간의 그런 만남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옆집 마실 가는 거 아닙니다. 짧아도 한 6개월 이내 아마 가시기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일정도 촘촘히 많지만은 예. 미국 대통령 좀 우리가 더 많습니다. 네. 그것을 서로 양자간을 맞춰서 딱 맞는 순간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맞추기가 그야말로 길면은 1년 이내, 1년 넘어갈 수도 있고 예. 짧아야 한 6개월 이내에 아마 만남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다 만들어 놓고 마침 또 보면 7월 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과 일본과 미국의 밀월 관계와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 이 다원다차방 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의 그런 엄중성을 고려를 엄중성 했을 거기다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안 가시게 되면 이런 결정하시게 되면 외국의 언론이라든가 외국의 투자자들 봤을 때 대한민국 난리 난 거예요. 가뜩이나 미국에서 한국 여행 자제령 내리고 있는 판에 예. 대통령도 못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야말로 잘못된 시그널을 갖다가 외국의 투자자라든가 외국의 여러 어떤 예. 관계자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을 하다 왜 이렇게 황급하게 하루 만에 저는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뭐 여론을 반영했다거나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자신감을 잃었다는 말씀은 뭐냐니까 예. 악재가 계속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빠져나갈 만하니까 예. 이른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터지고 그거 끝날 만하니까 그다음에 이완구, 예. 성완종 예. 거기다 어렵사리 황교안 법무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를 올려놨더니 지금 판판이 지금 보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또 이번에도 뭐 메르스 사건 터지고 메르스 사건 터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그거야 본인이 바레인 간다고 그래놓고서 사우디 들렀다 온 사람을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문제는 예. 여기에서 정부가 보면 이른바 비밀주의, 어떻게 정보 독점주의로 일관하다가 지난 6월 4일 날
흔한 얘기로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들이받친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 거의 항명하다시피 보면 자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다음 문영표 장관이 우당탕 붙었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얘기해서 저 지자체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네. 얘기하고 어제 국무회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좀 서로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방미를 가서 강행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이 국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청와대로서는 큰 부담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기후라는 거 있죠.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는 누가 보면 전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전쟁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령관이 무슨 결정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즉 충돌하는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갖다 선택할 것인가. 바로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결정과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 좋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자 갔는데 미국 갔어요. 이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 더 번졌다든가, 뭐 극단적으로 뭐 또 세월호 같이 또 다른 그런 대형 사고도 터진다든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세상 일을 갖다 예측하고 삽니까?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를 일단은 최경환 부총리를 갖다 총리 권한 대행, 직무 대행으로 해서 시스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이 일일이 무슨 방역 전문가단 뛰어다니면서 합니까? 저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협조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보면 그래요. 이번에 새삼 느끼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공권력을 너무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다 보니까 자 이 메르스 이거 뭐 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자가 격리하신 분들 14일 동안 꼼짝 마셔야 됩니다. 잘 안 듣잖아요. 손 잘 안 씻잖아요. 또 보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만은 사실 앞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메르스는 독감은 독감인데 원인 규명이 안 된 독감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밤길을 가고 깜깜한 밤길에 우리가 호수를 건너갈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최소한 이번만은 아무리 지금 요즘 공권력이 전파면 신뢰를 실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말 듣고 그다음에 말 듣는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손 씻고 그다음에 좀 접촉하는 거 자제하면 좀 자제하고 이번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6월 7일부터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가 민관이 하나가 돼서 모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사후 약방문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만은 좀 정부를 믿고 지자체를 믿고 근데 전문가들을 믿고 대한민국 의술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믿고 이거 조금만 우리가 조금 자중자애하면서 14일 보름만 버티시면은 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이 안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강은날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